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컴퓨터공학부 산학겸직 교수를 맡고 있는 황영주입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LCDP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DP 제품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보니까 실제 구현된 걸 가지고 이렇게 매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 회사에서 LCDP를 만들어 왔고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이제 아까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줬던 제품인데 아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매핑을 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면 훨씬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전까지 이번 시간은 이론 얘기 조금만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 브레이크 했다가 실제 시스템을 올려놓고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Q&A 하는 서머리 하면서 그렇게 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설명을 제가 좀 빠르게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다시 이제 시스템을 보면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요게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제 프로필이나 저희 회사 비컴 솔루션은 공장 자동화 전문 회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왜 갑자기 LCDP 만든다고 그러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연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 저희가 했던 이제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 사실은 이게 저도 모르게 만들어진 파생된 결과물이 이 아툼 LCDP입니다. 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 공장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게 산업마다 공장마다 그때 시기각각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공장 자체가 만드는 물건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시대마다 기술이 달라져서 계속 공장마다 자동화를 할 때마다 솔루션을 계속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도 그걸 가지고 통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좀 환경이 좀 열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장이 또 대부분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또 장기로 출장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피해 보려고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결국은 이제 LCDP로 연결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작을 한 2009년 정도부터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 공장장 프로젝트 하면서 라이브러리를 뭐 일단 출장 절 가고 좀 적게 하려고 계속 라이브러리 만들고 또 코드도 자동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왔었고요. 한 2012년경에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모아서 놓고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효과가 되게 좋았죠. 저희 회사에서는. 개발 속도도 빠르고 출장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한 2018년쯤에 제가 아는 이제 후배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런 얘기를 꺼냈죠. 내가 뭔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기능도 좋고 효과도 좋은데 내가 하는 이게 뭔지 도대체 장르가 도대체 뭔지 학문적으로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LCDP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LCDP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또 좋은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거를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아툼을 이제 이렇게 LCDP로 런칭하게 된 겁니다. 좀 얘기가 좀 장황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LCDP 제품들이 다 이런 과정으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각각 분야에서. 이걸 뭐 LCDP를 만들자. 그래서 요이땡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각각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각자 산업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전해서 LCDP가 된 겁니다. 자, 앞에서 그냥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핸드 코딩과 로우 코딩의 차이, 뭐 텍스트 기반, 그래픽 인터페이스, 뭐 키보드 위주, 마우스 위주, 명령어 입력, 클릭 실행, 뭐 전통적인 전문 개발자, 비전문 개발자, 뭐 이런 거고요. 이것도 뭐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냥 핸드 코딩은 뭐 수지 이동할 때 계단 그냥 올라가서 또 옆으로 강의실 갈 때도 또 움직여야 되는 전체가 다 수동인데, 자, 로우 코드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 이동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의실은 걸어간다. 그런 이유가 이게 80% 20% 이 얘기가 완벽하게 사람 개입 없이 코드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아직. 그래서 그 LCDP의 그 로우라는 뜻이 그 아주 그냥 코드를 좀 적게 만든다는 것이 완벽하게 그 다 만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죠. LCDP가 아니라 뭐 NCDP, 코드 없는 그 인공지능적인 그런 시스템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기술적인 좀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그냥 그 LCDP를 만든 내부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실제 표현되는 코드를 줄이는 물리적인 코드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제 그 코드가 줄진 않는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코드가 준 것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듈을 라이브러리에서 프로그램에서 쉽게 불러 쓰는 거, 재활용하는 거. 물론 이제 LCDP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연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팅 시키는 건데요. 그냥 무턱대고 제너레이트 시킬 수는 없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특정한 패턴들을 변수를 집어넣은 쪽으로 방향으로 돌고 메터 돌고 이런 템플릿을 갖고 있다가 특정한 패턴 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제너레이팅 해내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그게 이제 저희 회사 내부의 이제 노하우기도 하고요. 그 세 번째는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 이미지에다가 소스 코드를 뒤에다 매핑해서 숨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어떤 소스 코드들이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쉽게 이미지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이미지를 끌어오면 소스 코드가 거기 매핑해서 이제 살아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